근데 결국 과거에도 이런 온도나 기온 변화에 민감한 종이 주로 쉽게 타격을 받아서 멸종을 많이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태적으로 내성이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은 생애가 좀 짧고 번식 주기가 짧은 네. 자손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대부분 작은 동물들이나 세균들이나 뭐 이런 세균, 바이러스, 곤충, 뭐 작은 동물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번식 주기가 짧으니까 돌연변이가 많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변해가지고 교란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한두 놈은 살아남을 놈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한테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들이거든요.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는 그런 게 유리하죠. 그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새끼를 적게 낳고 돌연변이가 좀 덜 일어나고. 그쵸. 세대가 길고. 세대가 길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을 때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잘. 우리가 제일 먼저 죽겠네요. 그 우점종이라는 게 별로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이 있으니까 저는 빨리 뭐 멸종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주변을 황폐화시키고. 과학 기술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신중하게 먼저 고심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약간 생각을 그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지구온난화 막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우주로 뭔가 이제 차폐막 이런 걸 많이 싸가지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잘 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렇게 딱 가리면은 태양의 일조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림자가. 지구온난화를 쫙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설국열차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괜찮아요. 차라리.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생태계에서 네.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성층권에다가 인공적으로 뿌리는 거. 네. 그게 설국열차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제가 봤을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뭔지 알겠다. 나대지 말고 가만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또 바뀌는 게 없으니까 네. 지금 계속 문제가 확장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뭔가 이거는.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도를 좀 올려야 된다. 네. 그럼 저희의 역할이 되게 사람들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거네요. 맞아, 네가 잘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자, 네, 그 다음에 기자들, 기자. 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저는 약간 정말 중요합니다. 전 정책이라 생각해요. 정책.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려면은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표가 같이 중요하니까.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그 표의 의식을 바꾸려면 저희 같은 이런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다.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네. 또 링크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주면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이 이름을 붙이긴 좀 그렇지만 진행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더 주고 봐야지 아닐 수도 있어라고 이것도 음모야라고 하는 분들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신기하다. 있고요. 예. 네. 이 6번째 대멸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아까 인류세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대가석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인구가 확 증가를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멸종률이 늘어나는데 학자들이 보기에 20세기부터 멸종률이 늘어나는 것 같고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기는 이건 완전히 초기 단계인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니까. 네. 6번째 대멸종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많이 멸종이 일어난 건 맞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인간들이 사냥을 하면서 동물들도 많이 멸종을 했거든요. 특히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대형 포유류들이 멸종을 했습니다. 매머드나 메스토돈 그런 동물들이 인간의 과도한 사냥에 의해서 멸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6번째 대멸종이 지금 여전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상당히 진행이 된 다음이다 지금이 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녹색 세계사 책을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네. 아니 과거에 수렵 채집할 때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이고 들어가니까 오버킬을 해요. 내 식량의 대상이 아니어도 죽이고 네, 다 죽인다.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도 죽이고 그 죽이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종족이 아닌가. 폭력의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인간들 내에서는 좀 협력적이면서 그걸 제외한 모든 종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을까. 예, 정확합니다. 네.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근대의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냥 자연은 그냥 이용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개발하고 맞아요. 이용하고 뭐 망가져도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 온난화가 이슈가 되면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인류애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그냥 인간만 좋아하는 인류애. 그렇죠. 네, 이제 그쵸.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인류애가 사실은. 아니고 이제 생명애라던가 그쵸. 지구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인간은 본디 이기적인 존재라서 저는 성악설을 믿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멸종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을 멸종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연히 이제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치. 멸종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뭐 자연적으로 멸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잘못해서 멸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생태계의 뭐 파괴, 아니면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이러스 창궐의 맞아요, 강도나 맞아요. 빈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같은 거 정말로 강도가 센 게 하나 더 그렇죠. 오면 뭐 위험할 수도 코로나도 있죠. 저희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몇십억 명이 그러니까요. 감염됐으니까. 많이 죽었잖아요. 문명이 흔들리는 일들. 네, 근데 그것도 생태계를 자꾸 건드리고 서식처 교란하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바이러스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창궐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원인이 인간의 과도한 토지 이용과 관련이 있다. 근데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인간이 멸종을 한다면 AI 때문에 인공지능 멸종이 때문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저는 약간 낙관론으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피지컬 AI 로봇이 결과적으로 이걸 해결해 줄 것 그거 같다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 네, 다른 뭔가 트랜스 휴먼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겠죠. 호모 사피엔스는 아닐 것 같아요. 미래에 그 초지능 AI가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누굴 없앨 것인가 할 때 교수님이 먼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AI 편을 들겠습니다. 저도요. AI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GPU 제가 많이 살았습니다. 사실 과거를 보면 네. 멸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전 지구적인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종이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인류가 사라진다면 분명히 지구에 새로운 종이 출현해서 우점종이 될 텐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자리를 비켜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각자 다음 세대의 어떤 지배종 후보를 세워보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거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생각해 보자면 제 생각에는 지혜로운 문어의 작은 버전인 주꾸미다. 주꾸미가 살아남아서 문어는 크니까 죽을 것 같고 주꾸미가 네. 살아남아서 얘가 진화하면서 방산진화하면서 뇌를 이렇게 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차세대 문어가 우점종이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좀 비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사는데 우점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내륙에도 우점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너무 똑똑해서 대발에서 올라오는 네, 거죠.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억제됐었는데. 그렇지. 인간 때문에 못 오는 거였어. 가끔씩 그리고 문어들 막 돌아다녀요. 지구의 70%가 바다니까. 그렇지. 교수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요? 그 엑소님의 생각을 먼저. 저는 일단 공간의 활용을 잘하면서 똑똑한 이런 이제 까마귀나 아니면 앵무새, 회색 앵무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뇌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뇌세포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보다 오히려 뇌세포가 많대요. 그래서 어쩐지 굉장히 똑똑하더라.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우점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까마귀. 날 수 있으니까 까마귀라든가 뭐 이런 앵무새라든가. 그리고 생물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은 네. 결국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안드로이드 로봇들 그런 로봇들이 결국 뭐 온도나 환경에 크게 제한을 안 받으니까 아무리 기후 변화가 와도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모든 지구를 지배하면서 살지 않을까. 까마귀와 친구가 돼요. 네, 지구가 되어서. 네. 일단 안드로이드 로봇과 까마귀를 까마귀, 네. 이야기했습니다. 안까. 안까.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바퀴벌레 아니면 쥐일 것 같은데. 바퀴벌레 아니면 쥐일 것 같은데. 이런 동물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도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생태적으로 내성이 강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멸종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그 생태적인 우리가 흔히 적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니치가 많이 비게 될 텐데 그 비어있는 니치로 바퀴벌레나 쥐 같은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진화를 일으킬 거고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바퀴벌레, 다양한 종류의 쥐 상상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 바퀴벌레. 싫다. 그래서 지구를 그런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동물들이 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걔네들은 우리 자리에 침투하려고 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딱 집에 한 마리 보이면 거기 몇백 마리 숨어 있는 거잖아요. 완전 공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바퀴벌레에게 왕자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꾸미가 낫지. 네, 쭈꾸미한테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6번째 이 대멸종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우리 인간은 좀 긍정적인 면이 없을까요? 네, 저는 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못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온전하게 받쳐줘야 우리가 그 생태계의 도움을 받아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뭐 아마존 우림이나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우림이나 보르네오 섬의 우림이나 그걸 이런 딱- 우림이 없으면은 사실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고 종 다양성의 보호고 이런 데가 사라지면은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생태계를 최대한 자연과 비슷하게 복원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길이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 보호구역. 근데 이것도 보면은 자연 보호구역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어렵죠.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생태 통로 같은 걸로 연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너무 적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종 다양성을 정말로 높이고 싶으면은 생태 보호 구역을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된다. 약간 국제 협약이나 뭐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것처럼. 네,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그 나무 팔아서 살려고 하고 자기들도 이제 거기 공장 먹고 살아야 짓고 되니까. 싶은데 야 너희들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잖아 유지해라고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대응하는 무언가 주지 않으면 그렇죠. 너무 네. 못된 말이죠. 그 네, 말은. 네. 또 이제는 약간 그 국가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아, 예, 그렇죠. 파리 기획 해놓고 또 엄청 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그 협약을 탈퇴해버리고 일단 자국 우선주의.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단 먼저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면 그들도 힘들거든. 사실 맞아요. 이유는 다 있어. 그들도 힘들고 힘든 그들도 이유는 가졌던 거가 네. 이제 좀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때문에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에 이거는- 대한민국도 꼭 들어가요. 우리도 선진국이고 네. 우리가 1인당 배출하는 탄소량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답이 네.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성장이나 경쟁 일변도로 가면은 이거는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바꿔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회주의, 왕권으로? 공산주의.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황제? 뭔가 생각 자체를 사람의 생각이나 사회 가치가 좀 변했죠. 문제는 뭐냐면은 변화 속도거든요. 네, 지금 속도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도 힘들고 동식물도 힘든데 생태계가 이렇게 우리가 보존을 잘해줘가지고 생태계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기후 변화 속도가 완화가 되고 그럼 생태계가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생태계가 오히려 강건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태계 도움을 얻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거주 가능한 공간에서 지구에서 동식물하고 공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거는 미래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자구책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